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라고 하죠. 그리고 국토안보수사국이 그리고 또 여기에 뭐 마약 단속국까지도 거의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경찰, 군 관련 요원들도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쇠사슬과 케이블 타이를 일일이 묶고 있고요. 양 팔을 묶고 또 양 다리를 묶어서 또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묶는 그렇게까지도 결박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게 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국경에서 마약 운반하는 운반책에게 체포를 하듯 한국 직원들이 이렇게 취급을 당한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구금시설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이라는 곳에 있는 구금소인데요. 방금 보셨던 그 체포를 당한 공장에서 170km, 차로 2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곰팡이, 찢어진 매트리스, 벌레 등으로 미국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언론의 보도까지 된 사설 기업입니다. 정부가 돈을 주고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 JTBC를 비롯해서 한국 취재진들이 이곳에 가서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칠게 주차장 바깥으로 떠나라라고 떠미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게 한국 취재진들의 현장 전언이기도 합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러 간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요원들에게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께서도 경악과 분노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다 설명했죠.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은 경악스럽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부분들은 조지아주 주지사 자체도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는데 왜 트럼프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인가.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미 트럼프가 뒤통수 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조금 경악스러운 장면이었어요. 물론 이재명 정부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서 지금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게끔은 됐으나 사흘 후에 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좀 따지고 보면 매우 거친 어떤 협상 방식에서의 희생물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런 이민 정책국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감금하고 말하자면 결박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처음에는 할 일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과는 별일이 없다. 그리고는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기술적인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근로 상황 속에서 기술 이전을 해달라. 그러면 비자 문제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결국 원하는 것은 본인들이 이 어떤 여러 가지 협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 유치된 기업의 기술력 부분들까지 다 협상의 테이블에서 얻어가려는 그런 조금 다소 거칠고 트럼프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조금은 불쾌한 그런 협상 방식인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아쉬운 부분들은 야당이 이 트럼프의 조금 이런 좀 거친 행동과 딜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부분도 이런 건 좀 아쉽기 때문에 이런 국격이 손실되고 동맹으로서의 어떤 태도가 부적절한 미국 행정부에 대해서 이번에는 여야가 공동 대응을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좀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을 좀 김동완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말씀하시죠. 이번 사태 미국의 고의성이 다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분이 이것은- 거기서 일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 증거를 댈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 사안을 제일 먼저 수사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한 게 그 지역 출신의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꼭 굳이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제가 장황하게 끌어내지는 않겠습니다. 도대체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하기만 했을까? 뭔가 뼈 있는 그런 그 말이 트럼프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이 그런 우려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구밀복검이라는 얘기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입에는 잔뜩 이 벌꿀을 밟아놓고 배에는 칼을 숨기는 우리가 여야 극단의 정치 현장에서도 구밀복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트럼프의 미국의 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지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인근의 엘레베마도 한국 기업이 지금 여럿이 신설 또는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 파악을 해보면 약 25개 정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바로 한국인을 겨냥한 게 아니고요. 히스패닉어를 쓰는 중남미 4명을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체포영장에. 그런데 막상 저기에 급습을 할 때는 400~500명의 동원을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당국이 한국에서 뭐 700조 원을 투자를 하느니 좋아. 앞으로 계속 더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는 파이는 더 많을 거야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꿀을 바르고 뒤로는 칼을 드러내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 수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한국 기업에서 20여 군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발 방지 이것은 뭐 맞습니다. 여야의 한 뜻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국민 주권 차원에서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진다.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면에서 이거는 외교부뿐만이 아니라 예. 이재명 정권의 글쎄요. 이 초기에 명운이 걸려 있다. 저는 그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잠깐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현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 JTBC가 단독으로 포착한 영상입니다. 철조망 안쪽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고요. 어디론가 밖에 있다가 내부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 보이죠? 안에 있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팔에는 쇠사슬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금시설 안에 있는 모습이고 뭔가 흰색 서류를 들고 있고요. 뭔가 분류 과정을 또 한 번 거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JTBC 특파원들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까지 접근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구금된 직원과 면담을 하고 온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당시 미국 당국이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한미 동맹 그렇게 외치면서 동맹 국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형사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거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저희 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미 측에서 반인권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 제기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대한민국을 타겟으로 해서 특정을 한 건지 아니면 통상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어떤 단속 중에 하나의 일환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을 보면 좀 타겟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4명 잡으려고 해서 그렇게 헬기까지 동원하고 총까지 무장한 사람이 오는 건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여야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인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700조,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많은 700조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공식 회담에서 비공식 자리에서 위대한 지도자다. 완전하게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그리고 완전한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거는 진짜 상상 이상의 대우입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거는 트럼프가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700조까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끝나가서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25%고요. 또 중국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미국의 반도체 생산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는 데 있어서 건건이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게끔 했습니다. 좀 더 타이트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얻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 서영주 의원이 이제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이건 미국 측에 항의를 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또 반론을 가름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지켜볼게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